지금 우리 주식은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7월 23일 목요일.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일 우리가 좀 분석해 놓았던 요인들이 잘 적중되면서 시장 흐름이 잘 형성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부 안도감을 차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섹터 순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 미국 증시의 마감을 보면 고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연동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다우지수 쪽에서 상승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반대로 약세를 보였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다소 이격이 있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라 하면 AI와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해서 시세는 연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요 빅테크 실적들이 기다리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하지만 장 끝나고 발표된 구글과 테슬라 실적들은 일단 예상치 정도 수준, 테슬라는 예상치를 소폭하였지만 가장 주요했던 대목은 자본 지출 확대로 따른 잉여 현금이 흐름이 하락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 이로 인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가잉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 시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국제유가는 전일에 이어서 2.95%가 급등하여서 88불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SK 이터닉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유가의 상승 흐름이 오히려 주가의 새로운 재료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을 섹터 순환이라고 잡아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하나로만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증시가 다른 재료들을 무기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종목들 역시 변동성이 평상시보다는 작은 상태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대, 구글, 알파벳이죠. 1%대, 테슬라 1%대 소폭 하락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였고, 눈에 띄는 변동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46% 상승한 66,42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공교롭게 키옥시아 홀딩스는 3.72%가 하락이 됐는데, 키옥시아 홀딩스는 특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주가의 연동성을 많이 가져간다는 측면을 볼 때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소폭 조정을 받았던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무라타 제조소라든지 어드반테스트, 다음 레이저테크 등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반도체만에 국한됐던 사이클이 다른 사이클로도 이동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시장입니다. 환율 시장은 제가 기준점을 제시해드린 1450원을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1470원 수준에서 마감이 됐지만, 장중 1480원을 확인한 이후 조종세를 보였던 환율은 1465원까지 후퇴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환율을 제가 눈에 띄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환율 구간이 1500원대를 하회한 이후부터 1500원을 하회한 이후부터는 외국인 투자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서 볼 때,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들의 부담감들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의 공급은
증시 전체의 레벨업을 도모할 수 있는 주요한 재료가 되었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증시입니다. 전일 장 막판에 시장이 모두 다 무너지면서 사실 물거품이 되었던 증시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4.4%, 코스닥 5.2%의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와 2차전지를 주도로 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여전히 사이드카 걸리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일에 막판에 이루어졌던 낙폭 부분을 회복하면서 시장이 다시금 안도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 대목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너무 높은 변동성은 오히려 시장 상승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들은 최근에 지속적인 거래소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쏜 2조 6천억, 그 다음에 오늘 쏜 2조 1천억만 하더라도 대략 5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이틀 만에 집어넣어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가의 약세에 따른 매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자체가 1,500원 이상으로 랠리는 펼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지수의 지지대가 명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지지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 갭 구간들, 7,00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는 이 갭 구간들을 명확하게 외국인 투자들이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7,000포인트를 소폭 하향 구간대에서 6,800포인트 이상 구간대를 외국인들이 즐겨 쓰고 있는 매수 영역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들이 이와 같은 매수 영역대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이 매수 영역대를 사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은 결과적으로 수급의 지속성이 필요로 할 텐데, 공교롭게도 전일 2조 6천억, 오늘 2조 1천억을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전의 고점을 넘기지는 못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 구간에서 바로 매수를 해서 주가를 날린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이 보고 있다기보다는 해당 구간에서 충분한 매집을 통해서 두터운 지지대를 만들고 나서 쏘겠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 여건이 온전치 못할 경우 외국인 투자들은 언제든지 두 손 두 발을 들면서 대응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관점들은 보이지 않고 우선적으로 상승을 위한 매집을 다지고 있는 초석을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가벼운 입장이긴 하지만 코스피에 대비해서 볼 때는 충분한 매집이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편이고요. 다만 워낙 코스피에 대비해서 소외당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외라는 것이 코스닥에 편승된 기업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게 나빠서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워낙 반도체 밀집도가 높았던 시장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없었죠.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하지만 그 이외의 자금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주, 알테오젠이라든지 바이오 섹터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참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업종에서 로테이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을 장기적 포석에서 놓고 볼 때 긍정적 요인이 더 많아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등등 이런 섹터들이 순환을 잘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중소형주 위주의 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소형주에게도 기회가 만들어지는 좋은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지요. 특징적 이슈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미국장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은 상당히 기분 좋게 마감이 됐지만
이 내용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 전망치를 이미 상회했습니다. 상회를 했고 대신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걸려서 오버슈팅이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 결국 이 부분입니다. AI 투자로 현금 흐름 마이너스로 지금 채권을 찍고 있는 건 알고 계실 테고요. 구글이 채권도 찍어내면서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 여러분 물론 이제 사업의 단위에 따라 틀리죠. 어떤 사람한테 만 원의 가치는 10만 원 가치 크신 분이 있고 어떤 분한테 만 원의 가치는 1억짜리 쓰는 것만큼 또 쉬운 분도 계실 테고 각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 177조가 되고 영업이익인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분기 자본 지출이 높아서 쉽게 말하면 투자 비용이 높아서 회사의 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분석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왜 이 과잉 투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매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성장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매출액이 혹시라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됐을 때 이 현상이 아주 주가에 크리티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물론 이익이긴 합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5%가 감소가 됐고 테슬라 또한 자율주행과 택시 AI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구글과 같은 내용이고요. 적자를 전환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현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여기는 42조, 2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형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취약점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일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지만 문제는 일과 다르게 시장의 실질적인 현금이 없어지고 기업의 현금이 없어지는 과정들, 이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 과정들은 사실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매출로 이 부분을 때우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매출로는 때울 수 있겠지만 매출이 처지거나 매출이 동반되지 못했을 경우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과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분석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거래대금 상위에서 놓고 보면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SK이터닉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기업들인지는 아시죠?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기반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린에너지를 표방하는 이제 기업인데 국제유가가 올랐다. 그럼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면 보통은 이제 흥구석유라든지 이 관련주들이 보통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유가가 오르면 피해보는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 빈틈에서 태양 관련된 섹터가 로테이션을 받았다? 이 점은 조금 재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아예 안 했죠. 그동안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들이 펑펑펑 날아다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놓고 볼 때 현재와 같은 새로운 재료 찾기의 게임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반가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 E&A 같은 경우도 12.9%, 대원전선 같은 경우 16.78%, 전반적인 업종들이 지수는 전일과 똑같은 5%대의 움직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섹터에서 높은 수익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됐다?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종목군들도 이런 로테이션을 통해서 수익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역시나 3%와 4% 제가 분석 매일 해드리고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근에 유독 4% 수준에서의 변동성, 4에서 정확히 표현하면 3에서 5%이 사이의 변동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동성을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 과정이다 본다. 그래서 시세를 일정 부분 제한시켜 놓고 이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매집하는 그림이 보이는데 이 매집한 주체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어제와 오늘 근 5조 원을 쏴줬다라는 얘기인데
역시 빅테크 쪽에 자금이 많은데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이 좋아서 저희는 오늘도 역시 수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TP로보틱스 6.24%, 대명에너지 12.7%, 어저께 유일하게 에너지 섹터 하나 찍었는데 수익률 잘 뽑혀줬고요. 아진엑스텍 13.31%, PS일렉트로닉스 5.92%로 수익 마감해주면서 기분 좋은 전략을 짜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오전에 수익이 뽑히면 최대한 빨리 도망가자라는 논리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 여기서 이 기업을 끝까지 뼈까지 발라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계속한다고 하면 순간순간 또는 어제처럼 후반부에 밀려나가는 이런 변동성에 대처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줄 때 빠르게 수익을 확정하는 매매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관심주 베스트 5고요. 이거 오타 하나 있네요. 여전히 좀 가벼운 기업들을 보고 있고요. 바이오 인프라입니다. 1,900원이고요. 1,400원, 90원 이탈 시 관심주이고 2,400원 돌파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N로보틱스 다시 들고 나왔고요. 2,000원입니다. 1,650원이고요. 2,600원 돌파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고요. GS글로벌입니다. 2,550원이고요. 2,000원입니다. 3,6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고요. DIC입니다. 4,600원이고요. 3,650원 이탈 시 관심 제외 6,9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입니다. 2,700원이고요. 2,000원 이탈 시 관심 제외 4,1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 오전장에 특히 오후장 사이에 수익을 좀 많이 내줬을 때는 더 이상 무리를 하고 꼭 목표가에 목을 매기보다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때 대응하는 전략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입니다. 증시의 흐름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증시 흐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가지시고 접근을 했을 때 어떤 결과 나타난다? 좋은 시장의 안도감을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진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특히 7,000포인트를 안착했다라는 점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면서 다음 시장 흐름 대응이 좀 더 가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